태백일사, 인류의 원형 문명과 한민족의 정신사적 완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삼성기, 단군세기, 북부여기를 통해 우리 민족의 장구한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환단고기의 마지막 책, 바로 태백일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태백일사는 조선 중종 때 학자 이맥선생께서 찬술하신 사서입니다. 이맥선생은 궁중의 찬수관으로 재직하시면서 일반인들은 볼 수 없는 비밀 문서들, 궁중에 보관되어 있던 귀중한 기록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을 바탕으로 조대기, 삼성밀기 등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진귀한 자료들을 모아 이 책을 완성하셨습니다. 태백일사는 환단고기를 구성하는 4권의 책 중에서 가장 내용이 풍부하고 체계적입니다. 한국, 신시, 단군 조선은 물론이고 고구려, 대진국, 그리고 고려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전체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이 단순히 역사적 사실만을 나열한 것은 아닙니다. 태백일사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 민족의 정신적 혈맥을 찾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신은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깊은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태백일사의 가장 독보적인 가치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민족 고유의 철학적 경전을 수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가 천부경입니다. 여러분, 천부경을 들어보셨습니까? 겨우 81자로 이루어진 짧은 경전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우주 만물의 생성과 변화 원리입니다. 일시무시일 마이너스 하나에서 시작하되 시작이 없는 하나, 석상극무진본 마이너스 셋으로 나누어도 다함이 없는 근본.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주는 하나에서 시작되었고 그 하나는 셋으로 나뉘며 그 셋은 다시 무한히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부경이 단순히 우주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천부경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본래의 마음을 찾아 하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오한 철학입니까? 서양에서는 18세기, 19세기에 와서야 우주와 인간의 관계에 대해 깊이 사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경전은 삼일신고입니다. 삼일신고는 하느님, 즉 일신의 가르침을 담은 경전입니다. 이 경전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본성 속에 신성이 깃들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십니까? 우리는 멀리 하늘에 계신 신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성은 바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것이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삼일신고는 수행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지감 마이너스 감정을 멈추라. 조식 마이너스 호흡을 조절하라. 금촉 마이너스 불필요한 접촉을 삼가라. 이러한 수행을 통해 우리는 본래의 신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천 사상입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사상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명상, 마음챙김, 요가 같은 것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러한 수행법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부경과 삼일신고, 이 두 경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민족이 단순히 영토를 넓힌 정복 국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오한 형이상학적 철학 체계를 갖춘 도덕 문명국이었습니다.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탈레스가 기원전 6세기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도 기원전 4-5세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천부경과 삼일신고는 그보다 훨씬 앞선 시대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두고 논쟁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오래된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철학 체계가 우리 민족의 전통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홍익인간도 인내천 사상도 모두 이러한 철학적 토대 위에서 꽃피운 것입니다. 태백일사는 고대사만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삼국시대 이후의 기록도 풍부하게 담고 있는데 특히 고구려에 대한 기록이 주목할 만합니다. 고구려 국본기에는
광개토열제와 장수열제의 대륙 경략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개토대왕이 얼마나 넓은 땅을 정복하셨는지, 장수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셨는지가 상세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태백일사가 강조하는 것은 단순한 정복의 역사가 아닙니다. 고구려가 단군 조선의 진정한 계승자였다는 점입니다. 영토만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정신을 이어받았다는 것입니다. 홍익인간의 이념, 천손민족의 자긍심, 광명을 숭상하는 정신, 이 모든 것을 고구려가 이어받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단순히 강한 나라가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위대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100만 대군을 살수에서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연개소문이 당나라와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이러한 정신적 토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발해를 아십니까? 학교에서 우리는 발해를 남북국시대의 북쪽 나라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태백일사는 발해를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대진국입니다. 크게 떨친 나라, 크게 일어난 나라라는 뜻입니다. 대진국 본기는 고구려가 멸망한 후 그 유민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조영이 어떻게 대진국을 세웠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륙의 주인으로 우뚝 섰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태백일사가 우리 역사의 무대를 한반도에 국한시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주 넘어 시베리아, 중앙아시아까지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는 광대했습니다. 대진국은 당나라와 대등하게 외교하고 일본과도 교류하며 동북아시아의 강국으로 군림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역사는 많이 잊혀졌습니다. 태백일사는 그 잊혀진 영광을 다시 불러냅니다. 자, 이제 태백일사의 핵심 철학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태백일사의 세계관을 관통하는 핵심은 삼신사상입니다. 삼신이 무엇입니까? 우주의 창조 주체를 하나가 아닌 셋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신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생성과 변화를 설명하는 철학적 체계입니다. 그리고 이 삼신 사상 속에서 인간은 우주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광명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스스로를 환과 단으로 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도 단도 모두 밝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밝음을 숭상하는 민족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태양을 숭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신적 밝음, 지혜의 밝음, 도덕적 밝음을 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밝음을 펼치는 것, 이것이 우리 민족의 사명이었습니다. 칠부 재정일치의 통치 철학, 삼신사상과 광명사상은 단순한 종교나 철학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실제 정치 체제로 구현되었습니다. 바로 재정일치 사회입니다. 제사와 정치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왕은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종교적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단군이 왜 왕이 아니라 단군으로 불렸습니까? 단군은 정치와 종교를 모두 주관하는 최고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서양의 정교 분리와는 완전히 다른 체제입니다. 서양에서는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교황과 황제가 서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랐습니다. 정치와 종교, 세속과 신성,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된 체제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종교가 특정 교리에 얽매인 종교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원리를 탐구하는 철학적 종교였기 때문입니다. 이맥 선생께서 태백일사를 쓰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정리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이맥 선생께는 깊은 우려와 비판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지배 이념이었습니다. 불교도 있었고 도교도 있었습니다. 이맥 선생께서 보시기에 사람들은 외래 종교와 사상에만 경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우리 본연의 정신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맥 선생께서는 이렇게 일갈하셨습니다. 한국사는 외래 종교의 쓰레기통이 아니다. 얼마나 강렬한 표현입니까? 우리 역사가 중국에서 들어온 유교, 인도에서 들어온 불교의 하위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9,000년을 이어온 우리 민족 고유의 선교와 신교, 정신이 모든 외래 사상을 용광로처럼 녹여서 새로운 문화로 창조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문화의 저력입니다. 무엇이든 받아들이되 우리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태백일사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주체적 사관의 확립입니다. 우리 역사를 중국이나 일본의 시각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둘째, 원형 문명의 회복입니다. 천부경과 삼일신고로 대표되는 우리 고유의 철학 체계를 되살려야 합니다. 셋째, 정신적 정체성의 확립입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정신을 중시하고 인간 본성 속의 신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문화적 창조력의 발휘입니다. 외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으로 소화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K-영화가 세계인들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온 힘일까요? 바로 이러한 문화적 DNA, 정신적 토대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서양 것을 모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만의 색깔로 재창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백일사가 말하는 문화 창조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태백일사를 통해 우리 민족의 정신사적 완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천부경의 우주철학, 삼일신고의 인간철학, 삼신사상과 광명사상, 재정일치의 통치철학. 이 모든 것이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적 유산입니다. 태백일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주체적 사관이며 우리가 계승해야 할 원형 문명의 실체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세계 속에서 한국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미래 문명을 열어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사상적 토대입니다. 이맥 선생께서는 500여 년 전에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본연의 정신을 잊지 말라. 오늘날 우리는 경제적으로 부강해졌고 문화적으로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태백일사는 우리에게 단단한 바위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확고한 토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명확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천부경의 81자 속에 우주의 원리가 있고 삼일신고 속에 인간의 신성이 있으며 우리 9,000년 역사 속에 인류 문명의 원형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되찾고 이것을 계승하며 이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야 합니다. 환단고기 4권의 책을 통해 우리는 잃어버렸던 역사를 되찾았고 잊혀졌던 정신을 회복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가슴에 품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위대한 한민족의 후손으로서 미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